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인문예술 지문이었고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를 우리가 파악해 보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우리가 일문단을 보면 전개 방향을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맨 마지막 문장에서 꺼내고 있고요. 저는 맨 마지막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가져간 다음에 오케이, 이 관점의 비교 대조가 이 지문을 뚫어내는 포인트구나, 이렇게 잡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일문단 읽으면서 중심 화제 파악하고 전개 방향 추론하는 독해 하셨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두 읽을 때 쌤 목소리가 귀에서 울렸으면 좋겠어. 중심 화제는 뭐야? 중심 화제는 뭐야? 전개 방향은 어떻게 될까? 전개 방향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아,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하지만 오늘 다양한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진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거야, 이렇게 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문장에서 전개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론해서 오케이, 관점이 뭐가 있을까? 관점의 나열, 비교 대조해야겠다,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도덕적 원칙주의자는요, 선험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 자, 오늘 우리 굉장히 중요한 어휘 배우겠습니다. 선험적, 우리가 평가원 비문학, 모의고사 비문학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선험적은요,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절대 법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절대 법칙들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법칙들, 예를 들자면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법칙이죠. 법칙. 1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선험적으로 알고 있는 절대 법칙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선험적의 의미는 무엇이냐?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경험 이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법칙을 의미한다. 선험적. 그러니까 도덕적 원칙주의자는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절대 법칙이 있다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해서 도덕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칙을 생각하고 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잘 봐.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주관적인 욕구 아니면 개인이 처한 상황, 이런 거 고려하지 마.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절대 법칙이 있단 말이야. 그 도덕 법칙. 경험하지 않아도 언제나 옳은, 언제나 맞는, 그치? 내가 그 상황을 내가 그 상황이든 아니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 법칙이 있다는 거야. 그걸 따라야 한다, 갈등 상황에서. 그게 도덕적 원칙주의자의 견해고. 자, 그 다음에 의의하고 한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도덕적 자유주의자 역시 의의와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의, 하지만, 다시. 그래서 자, 1번 문제에 대한 정답 보고 넘어갈게요.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면서 한계와 의의를 밝히고 있다. 여러분들 한계는 우리가 문제 또는 어떤 한계는요, 오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의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의의는요, 의미, 가치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할 어떤 실익이 있다,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반면에 도덕적 자유주의자는요, 도덕 갈등상에서 절대 법칙을 찾는 게 아니라, 생각해도 뭐가 절대 법칙이지?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개인끼리 합의하자 이거야. 합의해서 절대 법칙을 만들어내자 이 말입니다.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서 상위 원리를 만들어내자 이 말을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우리끼리 지켜야 할 법칙이 있긴 있어야 돼. 근데 그 법칙이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절대 법칙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법규 같은 거, 상위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우리끼리 합의하지 않아도 돼, 절대 법칙이 있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도덕적 자유주의자는요, 우리끼리 합의해서 규칙을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자유주의자들끼리 규칙을 만들었으면 그때부터는 그 규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모두가 지켜야겠죠. 자, 역시나 의의와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한편 도덕적 다원주의자는요, 해결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도덕적 자유주의, 다원주의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합의를 해.
중재를 통해 타협, 합의랑 같은 말이야. 괜찮아. 선생님, 그럼 도덕적 자유주의자랑 뭐가 달라요? 저는 다원주의자하고 자유주의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질문만 떠올렸어도 여러분 잘한 거야. 머릿속에서 지문을 제대로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추상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자와 다원주의자의 견해가 정확하게 대립이 안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무슨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원주의자 같은 경우는요. 그때마다 합의해야 된다는 거야. 아까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규칙을 딱 정해놓고 그 규칙을 매번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다원주의자는 딱 정할 수 없어. 우리끼리 합의해서 상위 원리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중재를 통해 타협하자는 거야. 매 상황마다. 그래서 그때 상호작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구성원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가치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걸 불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야. 갈등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합의를 통해서 결정, 도덕적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나 비판과 의의에 대해서 나와 있다. 1번. 이 글 전체를 요약하는 훈련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 요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 전체를 거시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훈련 매번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기억이 뭐였더라? 맞습니다. 도덕적 원칙주의자, 니은은 자유주의자, 비교대조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거뜬하게 공통점 차이점을 대립해 보면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 기억, 니은 모두.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야? 기억은 경험하지 않아도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다. 절대 법칙이 있다. 선언적 법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우리끼리 합의를 통해서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이다. 다만 차이점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기억은 선언적으로 그냥 판단할 수 있다. 니은 같은 경우는 합의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디귿은요,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비교대조 지문을 읽을 때 차이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뽑아내는 센스, 뭘 뽑아내는 사고력이 있어야 된다. 공통점을 뽑아낼 수 있는 사고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이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서 비교대조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였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판사 C가요. 그때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자기가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돈을 갚으라라고 해놓고 주관적으로 친구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리는 거죠. 돈을 갚으라고 판결한 게 아니라 소송을 단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때 따라 다르다. 자, 우선순위가 그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다원주의자가 뭐야? 우선순위를 딱 정할 수가 없고 그때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것을 중시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도덕적 다원주의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때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이야. 조건에 따라. 친구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다르게 가져간다. 그게 도덕적 다원주의자다. 그래서 어떤 것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따질 수가 없다라고 한 거죠. 자, 좋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요. CCTV에 대한 얘기인데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뭐라 그랬어? 타협하지 마. 절대 법칙이 있어.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서로 합의하지 않아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원칙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도덕적 자유주의자들이란 말이야. 그럼 이 도덕적 자유주의자들은 갑이 양보해야 된다,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 법칙이 무엇일까? 일단 개인정보 노출이 더 중요한 건가? 아니면 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더 중요한 건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도덕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는가라는 절대 법칙,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절대 법칙은 무엇일까? 개인의 자유일까? 아니면은 개인 범죄로부터 안전일까? 아니면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보호일까?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우리가 우선순위로 지켜야 할 도덕적인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인가? 그쵸? 도덕적으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가에 대해서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양보의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법칙을
찾아내야 한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법칙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양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죠. 오히려 양보라는 단어는요, 나나 이제 이 도덕적 다원주의자들이 이제 꺼낼 법한 단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 사전적 의미 혹시 틀린 친구 있다면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해설지 보면서 잘 정리해 놓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런 의미였구나 여러분들이 곱씹고 넘어가시면 어휘력은 계속해서 오른다는 거, 반복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좋습니다.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개념, 의, 한계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었고 원칙주의자와 자유주의자 그리고 다원주의자 간의 비교 대조가 중요했다.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도덕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떠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유주의자는 합의해서 어떤 규칙, 상위 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합의해서 그때그때 다른 우선순위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 어떤 상위 원리를 만들어내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인간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마다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덕적 다원주의자다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원칙주의와 자유주의, 다원주의 이렇게 네이밍들 적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비교대조의 공통점, 차이점, 의도를 파악하는 요 큰 독해 좋은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따끔한 말입니다. 부지런함의 본질은 무작정 바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에 있다. 저 역시요 항상 일할 때 우선순위를 좀 체크해 두고 그렇죠. 뭐부터 해야 할까 효율을 좀 고민하고 눈앞에 닥치는 걸 하는 것도 괜찮아요. 가끔 내가 뭔가 막 힘이 들고 이럴 땐 그냥 눈앞에 있는 내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 해결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굉장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마무리하면서 해냈어. 조그만한 성취들이 모여서 큰 성취가 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쭉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는 우선순위를 나열해서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그 해야 할 일 마무리했다면 좀 편하게 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글 읽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과제 제출하면서 저랑 또 이야기 나눕시다. 안녕, 내일 봅시다.